그런데 이번에 2기에서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고 남욱을 회유 압박까지 한 것으로 지명된 한 검사가 있습니다. 이주용 검사인데요. 어제 국정청문회 출석 요구를 받고 뭐 어떤 극단적 선택 시도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. 근데 또 공교롭게도 동기인 38기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한참 일하실 일선에 있는 검사들이 의지와 다르게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닌가. 저도 이제 동나이로서 너무나 씁쓸했습니다. 예, 제 연수원 동기고 그 이주영 검사는 그 저랑은 좀 다른 검사예요. 그 검사는 그 소위 말해서 그 기수 최고. 예. 제가 같이 근무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. 아, 이 사람 왜 최고라고 하는지. 그러니까 그냥 자신의 삶이 거의 굉장히 단순화돼 있어요. 그러니까 집에 가면 그 육아. 여기 오면 무조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일. 예, 그래서 그리고 증거 압수물 이런 것들을 거의 뭐 주말에도 보고 저희가 그래서 뭐 취미가 저 사람은 압수물 보는 게 취미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증거에 철저하게 해서 모든 사건을 아주 꼼꼼하게 처리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뭐 최고의 검사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는 이제 뭐 자주 통화를 하고 그러니까 이 내막을 좀 아는데 뭐 국조특위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된 일이 아니에요. 이거는 그 전부터 대장동 항소 포기 때부터 있었던 일이에요. 아, 항소 포기요? 예. 자기가 했던 사건을 그 항소해야 된다고 뭐 온갖 서류나 이런 거 다 만들어 놨어요. 그런데 그냥 유야무야하다 그냥 항소 포기 된 겁니다. 그렇죠. 그렇게 항소 포기 됐을 때 진짜 발 동동 구르고 진짜 막 너무너무 막 괴로워했어요. 그때 이거 사건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. 예. 너무너무 힘들었어요. 그때 제 생각에는 그리고 막 자기를 막 엄청 자책해요. 이거가 그냥 다 유죄가 났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지금 이 돈이 이만큼이 지금 뭐 수천억이 그게 특정이 안 돼가지고 그 좀 아무튼 좀 기술적인 문제로 사실은 그렇게 판결이 난 거라서 항소하면 분명히 뒤집을 수 있거든요.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항소 포기를 해버렸어요. 정말 그 수천억을 그 일당들한테 몰아주기 위해서 전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막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고 그리고 나서 위례 사건이 또 항소 포기가 됐어요. 그렇죠. 위례 사건에서도 위례 사건은 대장동 사건이랑 되게 비슷했는데 대장동 사건의 그 판결이 난 거를 위례 사건에서 극복했어요. 그런데 다른 이유로 또 무죄가 난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는 또 항소하면 이길 수 있었던 사건이에요. 근데 그것도 그냥 포기해버렸어요. 그러니까 이 두 번의 포기 이후에 사람이 완전히 무너졌고 이게 이 검사들은 이 사건이라는 게 약간 자기 자식 같아요. 예, 그렇잖아요. 예를 들면 뭐 무슨 책을 쓰셨거나 뭐 두 분 기자분들은 뭐 기사나 방송을 하실 때 이게 그래도 자기가 만들어낸 거잖아요. 그렇죠? 근데 그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. 일단 자기 사건을 다 뺐고 그다음에 다 없애버렸단 말이에요. 그러네요. 예, 자기가 사실 직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직관도 못 하겠잖아요. 그렇죠.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그거 다 없앴지.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?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사람에 대한 공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네. 조작 검사. 네. 조작 검사로 들어서 대통령이 조작했다고 말씀하시고 국조 뭐 특이 생기고 그 다음에 조작 검사로 가서 이게 검사라는 게 그래도 뭐 돈은 별로 못 벌지만 그 명예로 사는 건데. 명예 자존심으로 사는 건데. 자기 그 영혼과 같은 그런 또 명예를 또 이제는 완전히 박살 내는 거잖아요. 이원수 총장도 그 말씀하셨지만 아니 항소 포기로 막 욕먹으니까 그때 법무부 장관이 그래도 대장동 수사는 성공한 수사였고 성공한 재판이었다라고 말을 해놓고 지금 와서는 저 여권에서 한마디 했다고 야, 너 감찰하고 이 나쁜 검사들의 이 나쁜 수사를 무조건 매우 쳐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? 그러면 제가 그 검사 입장이어도 와 정말 조직이 이 나라가 이 사회가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인다고? 나는 어디까지 가란 얘기지? 정말 순간적으로 그런 극단적인 생각이 저한테 들 것 같아요. 아니 진짜. 그러고 나서도 그렇게 막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분이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거든요. 근데 그렇게 암이 생겼어요. 그래서 3월 말에 암 수술을 하고 그리고 나서도 국조특위가 이제 4월부터 시작됐잖아요. 그러니까 물론 3월 말부터 시작됐지만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안 나가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. 그랬는데도 정말 잔인하더라고요. 계속 뭐 결국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. 이건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. 남욱은 어떤 사람입니까? 그 성남시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돈 몇천억을 일당과 함께 나눠가는 사람이고 해당 검사는
굉장히 힘들어하는 이 검사는 뭐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또 그 주민들에게 그 이익을 돌려주고 싶었던 것뿐인데 왜 이렇게 누군가는 계속 보장된 삶을 살 수 있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제가 이 질문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이 검사분이 뭐 처와 아들에게 경제적 지원 부탁드립니다, 선배. 아들은 똑똑하니 은혜를 갚을 것입니다. 이게 진짜인가요? 저도 뭐 그거를 보긴 했는데, 네.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다른 그 검사한테 보낸 거죠. 네. 다른 그 저 선배 검사 선배 같은. 검사한테 네네. 보낸 거죠. 좀 그 친한 선배 검사한테. 네. 근데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은 게 아, 원래 이 아들에 대한 사랑이 엄청 지극하거든요. 예. 아들 거의 아들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. 만나면. 그러니까 수사랑 아들밖에 몰라요. 아. 딱 그 두 개 삶이 단순해요. 그러니까 최고의 검사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. 근데 저는 이게 뭔가 아쉬운 게 그게 그 사람 개인의 그게 아니잖아요. 예. 그런 엄청난 검사를 길러내려면 정말 국가적으로 엄청 역량이 많이 투입돼야 맞습니다.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오는 맞습니다. 거거든요. 맞습니다. 그리고 그 사람이 수사하거나 이런 것들은 저 같은 검사 한 10명이 붙어도 못할 거를 그 사람 혼자 해요.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잘못된 거 바로 잡고 뭐 그다음에 그렇게 돈을 가져간 사람들은 돈을 다시 뱉어내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이게 참 국가 전체적인 어떤 굉장히 국민에 대해서 중요한 서비스 공공 서비스 영역인데 그런 역량들을 아니 굳이 저 사람한테 저렇게까지 국가가 해갖고 결국 얻으려는 게 그 범죄자들한테 돈 몰아주고 그 다음에 뭐 특정인의 그 죄를 없애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지금 국가 역량이 여기에 얼마나 투입되고 있습니까? 왜 맞습니다. 이렇게까지 해야 되죠? 이게 거의 뭐 국가로 보면 국가에 대한 자해행위 아닙니까? 이 뉴스트라우스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 이 말씀이 귀에 딱지가 나도록 들으셨을 텐데 제가 작년부터 이 유튜브도 조선일보 유튜브에서 이 말씀 여러 번 드렸잖아요. 이런 사법 파괴, 소위 사법 개혁이라는 이름의 사법 파괴,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의 검찰 형해화가 거학횡재, 서민 재앙이라고 제가 8글자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점점 지금 제가 말한 게 점점 더 맞아서 더 두렵습니다. 거학이 횡재하는 걸 여러분 지금 계속 목격하고 계시고 서민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직 검사가 고소해도 형사 사건이 2년 동안 어느 캐비넷에 들어가는지 진행이 안 돼요. 일반 서민들의 사건은 피해를 보면 더 재앙이 될 텐데 이제 서민 재앙에 거학이 아닌 사람들의 재앙으로 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. 이런 사법 파괴는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뭐 작년부터 제가 강력하게 참 목에 피가 나도록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게 현실화되는 것 같아서 저는 가슴이 무너집니다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뉴스트라 타노스.